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뭐 이제 예언가로 등극을 하셔도 아니 들어오면서도 막 제작진이 뭐 큰일한 것처럼 뭐 대단하다는데 제가 지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정도도 예측할 수 없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겠습니까? 예측이라기보다는 목에 그냥 힘주는 것 같은데요. 힘주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뭐 구속영장이 뭐 되는 게 앞으로 수사하기에 바람직하고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늦게 됐고 이런 부분이 소명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또 하나 남아 있죠. 손준성 검사. 오늘 이제 영장 발부될까? 근데 어제 오후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거의 특정이 됐더만요. 2명 검사. 그죠? 얘기했던 거 비슷하게 됐어요. 뭐 미소를 지금 미소가 번지고 아니 그게 있어. 아니고 특정이 됐다라는 건 소명이 좀 더 됐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러면 또 얘가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또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예측을 하셨거든요. 2명이니까 이야. 2명의 검사가 네, 김건희 소환 빼고는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되겠죠. 예. 곧 되겠죠. 어쨌든. 네, 박지원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저도 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랑 같이 있으면서 음. 본인은 어디 가는 줄 안돼요. 어디 있는 줄 안돼요. 그러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측근인가 이 생각도 하면서 대기실에서 어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벌써 연락이 갔군요. 근데 그거는 순천에 우리가 간다. 충분히 이해를 할게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입장 바꿔 저라도 저 바로 얘기합니다. 저는 저 성격에 그걸 알게 되면 에이 뭘 또. 아니 천하람 변호사 저한테 그 얘기 해주잖아요. 저 방송에서 또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천 변호사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사전에 안 보안을 했죠. 지켜주는 게 도리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거 갖고 섭섭하고 이러면 안 되죠. 섭섭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천 변 의외로 측근 비슷한 사람이구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 뭐 여기 얘기해 줬으니까. 네. 어디 가는지는 또 얘기를 안 하더만. 본인은 알지만 네. 예상할 수 없는 곳 2군데예요.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입니다. 외국에 가진 않을 거라면. 이제 그 얘기는 네. 영남 갔다가 호남 네. 갔으니까 그 다음은 충청이라고 충청이 갈 생각할 거라고 텐데. 생각하는데 의외의 곳이니까요. 그럼 강원도 충청은 아니면 아니다. 제주도라는 거예요. 예. 네. 2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천하람 지금 저희 PD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천하람 변호사 다른 데서 인터뷰가 엄청 요구가 들어왔대요. 섭외가. 근데 시선 집중과 누가 의리를 생각해서 키웠는데. 시선 집중만 했다고. 여기서 누가 우리 안 PD가 음래 불러줘가지고 키워준 거 아닙니까? 많이 컸어요 우리 천 변호사님. 여기 당연히 잘해야죠. 여기 다 하고 네. 다 하고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딴 데 가셔도 알겠습니다. 되고. 아이가 뭐 네. 천하람 변호사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방송에서 미처 못했던 기밀 정보는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 이준석 대표 얘기해야 이야기를 됩니다. 좀 더 네, 이어가 이건 봅시다. 뭐 지금 너무 좀 제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에 복귀해봤자 이준석 대표는 식물 대표된다. 아하. 내지 식물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기가 시작이네요. 왜냐?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 취해볼 의향이 없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야, 좀 싸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느긋한 걸 넘어서 거의 무심한 지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뭐 전화 꺼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하면 좀 심드렁하다. 아니 내일 모레가 선대위 발족식인데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월요일까지는 뭐 뭔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급할 것 같은데 되게 심드렁하고 뭐 그러면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은 그 모드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심드렁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세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리다고 경시한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이상일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역할에 대해서 불신을 넘어서 사실상 폐기한 것 같다. 폐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약간 과한 분석 같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서 바로 돌아와도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그게 주제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좋습니다. 먼저 네.
이준석 대표 역할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설정하고 있는 본인의 역할이 뭔지 이것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월요일에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두 마디가 네. 있어요.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이제 들어보시죠. 좀 골치 아픈 것이 이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네. 제가 또 이제 언급해 죄송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예를 들어 아내의 상황을 좀 관리하시면은 제가 밖으로 다니면서 후보가 그런 일정할 때 같이 가서 좀 도움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사로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후보가 결심하면은 당연히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네. 저는 우리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두 마디 들었잖아요. 네, 두 마디요. 첫 번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 겸 미디어 홍보 본부장이잖아요. 미디어 홍보 본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 설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노출을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이 첫 번째 가면서. 이야기는 네, 같이 그거예요. 가면서. 그럼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2030의 아이콘으로서의 자기 역할 네, 설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가 된 후에 잡았던 방향이 성과를 봤으니까 그 방향으로 쭉 가야 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잖아요. 홍보 그리고 2030 이 두 가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스로.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네.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자기 역할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하네요, 사실. 조금 전에 했던 건 이준석 관점이고 지금부터는 윤석열 관점에서 관점으로. 한번 네.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말, 네. 인사로서 선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말을 지금 윤석열 후보는 몸소 실천을 했는데 자 인사 부분 한번 잘 봅시다. 네, 보시죠. 미디어 홍보 본부장 역할 맞은편에 네. 누구를 앉혔냐면 조수진 최고위원을 공보단장에 임명을 했어요. 나오고 있죠. 조수진 최고위원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조수진 공보단장은 곽상도 의원 징계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두고 이준석 대표하고 마찰을 빚어왔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사이가 뭐 좋고 안 좋을 떠나서 의견이 조금 안 맞기는 했어요. 계속. 그리고 조순진 최고가 공보단장을 맡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직격을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앞으로 당직이 아니라 선대위 직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엊그저께도 이 점 환기시켜드린 바가 있어요. 선대위 닻이 올린 이상 직책은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자, 이준석 앞에 조수진을 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대남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준석의 방향성 맞은편에 이수정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이것도 참 인선이 네. 이수정 교수는 젠더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왔던 인물이에요. 이건 네.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수정 교수가 이준석 대표를 직격을 했어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페미니즘과 레디컬리즘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바로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선대위 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인선을 통해서 이준석하고는 좀 달리 간다 이런 걸 표시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바로 겁니까? 이준석과는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천명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조수진, 이수정을 보면 좀 그런 뭐 인선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설정했던 역할은 윤석열 후보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패싱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의 결과적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야 이렇게 분석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지금 들으니까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왜 조수진, 이수정이냐.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패싱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패싱은 그래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까?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왜 이준석 대표하고 달리 가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스스로 자임했던 미디어 홍보 파트를 네. 공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공보 파트를 대하는 태도와 기본 관점을 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자신의 대변인을 누구로 앉혔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좀 나 그 첫 번째 대변인이 누구였어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어요. 예.
다음은 동아일보 출신이었어요. 동아일보죠. 예. 지금 선대위 되면서 조수진 공보단장에다가 대변인들은 쭉쭉 보면 MBC 출신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공보 역할을 부여하는 대상을 올드 미디어 네. 앤드 메이저 미디어 출신을 중시를 해왔어요.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메이저가 중요하고 인터넷 이런 거 좀 경시하는 그게 뭐냐면 발언했던 적도 한 번 있거든요. 뉴스버스가 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보도를 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뭐냐면 왜 그런 것을 메이저 언론에 안 그러니까 하고 거기 했냐고. 인터넷 같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런 생각이 약간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이 공보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라고 하는 가장 기본 관점을 깔고 있고 그 언론은 메이저 언론이어야 메이저 돼. 언론일 것이다. 네. 왜 그러면 이런 성향이 굳어졌을까? 음흠. 특수부 검사를 지내오면서 형성했던 언론 친화성의 대상이 네. 주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특수부 검사는 언론하고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론을 좌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언론을 통한 그건 공보가 아니라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긴 한데 그 창구를 주로 올드 미디어, 메이저 미디어, 지금 말하는 거기다가 레거시 미디어, 보수 네. 미디어 그렇죠. 이쪽으로 잡아왔고 그거를 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경험이 특수통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언론하고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선거 캠페인 방향을 보면 중도 확장보다는 고정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는 행보를 지금 그렇게 보이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특히나 보수 미디어 출신의 어떤 그 공보 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 문법에 충실한 어떤 공부를 해 들어가는 걸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언론 경력 제로. 기껏 있다라는 게 종편 출연한 거 말고 뭐가 있냐 당신이. 네. 종편 저랑 같이 한 8, 9년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하는 가능성 것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어떤 그 미디어 홍보의 어떤 총괄로 그러니까 자기 설정했던 거에 대해서 주제 넘은 짓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윤석열 후보 관점입니다. 관점을 봤을 때는 주제 넘을 수 있다. 제가 무슨 보수 정통 언론도 그러니까 아니고. 미디어 홍보 본부장 하자마자 바로 공보단장으로 조수진 최고한테 조수진 최고는 또 어디 출신이에요? 동아일보 출신.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해가 딱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만 보면 다 알 수가 있네요. 20대 파트 한번 봅시다. 네, 20대, 2030 20대 특히. 윤석열 그 후보가 20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읽을 수 있는 힌트는 두 개예요. 하나는 네. 조경태 의원이고 또 하나는 갤럽 조사예요. 자, 조경태 의원이 누굽니까?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홍준표하고 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선대위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네. 화평 인사가 아니에요. 화평 인사라면 다른 경선 후보 선대위원장도 다 영입을 해야죠. 같이 영입해야 되는데. 근데 조경태 의원만 영입을 했잖아요.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용이에요. 홍준표 끈 아닐까요? 그렇죠. 네. 홍준표 의원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이죠. 그렇게 홍준표 의원과의 끈을 계속 유지를 하면 네. 지금은 저렇게 나오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저기 국민의힘을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20대 특히 이대남을 네. 아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20대는 이대남은 포섭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보이네요. 두 번째. 네. 한국갤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4개 주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발표한 걸 보면 네. 이대녀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대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네. 특히 20대 여자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대남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지만 괜찮다. 이대녀는 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예. 나왔거든요. 따라서 20대 접근 전략은 홍준표 의원을 매개로 이대남을 관리하면서 이수정 교수를 앞세워서 이야. 이대녀를 공략해야 된다. 이게 좀 산수인데요.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산수처럼 보이지만 뭐 이 홍준표가 있으니까 이대남 되고 이수정 될 거면 이대녀 되니까 우와 플러스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양수겸장이 되는 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대녀의 비토 심리를 끌어내는 곱빼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윤석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수정 교수를 전진 배치한 건데 네. 이준석 대표는 방향성이 그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르니까요. 정반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화가 아니라 선택지로 가는 거고 네. 이준석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토를 한 거다. 네. 안 받아들인 거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정리 좀 해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보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역할 설정은 네. 공보에 있어서는 의미 없고 아무런 의미 없고 뭐 무의미하고. 네, 뭐 받아들일 가치도 없고 네. 20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니까 의미 없고 걸림돌이 되면 이준석의 역할이 필요가 없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있으면 안 된다까지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천하람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천하람 변호사가 전해줬던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분석한 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20대. 그렇죠.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사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천하람 변호사가 전해줬어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인사라고 하는 게 김종인이라고 한 명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다. 이른바 파리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지 그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보이죠. 아, 이 사람을 여기다 앉죠? 왜? 나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딱 보일 거예요.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네. 게 윤석열 후보의 관점이 이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믿고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직함만 두고 그냥 직함만 갖고 있어라. 실질적인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이렇게 대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방에 전국 가는 거는 어쩌면 잘 가는 거네요. 이런 걸 알고 느꼈으면 아니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그거를? 잘 알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확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냐면 네. 관상식물이 될 것이냐 들풀이 될 것이냐. 아이고 참 또 이렇게 비유는 참 무섭긴 한데 예. 뭐 이준석 준스톤 이걸로 뭐라 하실 건 아닌 거니까 관상식물 바라보는 관상식물.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그냥 직함만 가지고 돌아오면 관상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있으면 아니면 들풀이 되느냐. 그냥 야생초가 되느냐. 버려진다. 아니 그럼 들풀은 버려지는 게 아니죠. 혼자 커갑니까? 그렇죠. 들풀이 됩니까? 나 홀로. 네. 나 홀로. 그러니까 비바람 맞아가면서. 두 개 다 원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어쩌면 준스톤이 뭐 제가 자꾸 약칭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방으로 간 것도 뭔가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봤기 때문에 뭐 타겟책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메시지 던진 거예요. 네. 나한테 그러면 정확히 그 실권을 주든지 그에 대해서 네. 아니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든지 양자택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런 모든 자명이나 이런 행동이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이게 비단 주머니를 뭐 밟아버렸다고 또. 짜여진 각본이라고요? 짜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던져주는 본인이 봤을 때는 뭘 전략적 측면에서 뭘 던져주는? 나를 이렇게 좀 써주라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비단 주머니도 알아보는 사람이 받아보는 거지 못 알아보면 뭐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정확히 윤석열 후보와의 사인 교환에서 나오는 행보가 아니라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한테 시선을 안 맞춰줘서 나오는 행보예요.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이. 뭐 안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뭐 아니 뭐 언젠가 돌아오겠죠. 집이 서울에 있는데 안 돌아올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주목하는 게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이제 선대위 발족식 있잖아요. 있어요. 이때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 와서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역할 설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더 알 수 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더 우리 준스톤 우리 이준석 대표가 또 어디서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지 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많은 언론이 권력 다툼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마치 뭐 이미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아이고. 가정해놓고 네.
우리가 저 권력 잡으면 얼마나 그러면 지분을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권력 다툼이 아니라 선대위 안에서의 실권 다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선대위 안에 실권 다툼, 뭐 공보라든지 이게 집권 후에 권력 다툼이 아니고요. 그렇죠. 선대위 안에서의 실권 다툼. 네. 제가 볼 땐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언더동님은 천기누설 사랑합니다. 두 분 호흡 너무 멋져요 하면서 좋아요 꼭 누르고 갑니다. 어휴. 지금 당장 혹시 좋아요 안 눌렸으면 한번 눌러주시고 네. 친구들한테 좀 전파도 좀 해주시면 이런 얘기는 사실 딴 데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털도사님한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나야님이 이영과 박변을 검찰총장으로. 제가 근데 또 내년이면 고졸이라는 분은 박변은 검찰총장보다는 문화체육부 장관. 제가요? 제가 정치할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JI 킴님은 박지훈. 변호사였구나. 네, 제가 방송인이 아니고요 변호사입니다. 네. 자 김대호님 이준석도 그만두든지 사생 결단을 해야지 사생 결단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생 결단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지방 돌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KT 주님 무슨 부하 직원 다루듯이 크크 이러는데 뭐 이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형복. 김형복님은 형복님. 한 줄 요약하면 맞아요. 윤석열한테 이준석은 필요 없음. 오늘 머털도사님 얘기 중에 아주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네. 있고요. 없는 아이디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바지 사장이 돼버렸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제롬 파월님은 의외로 이준석 퇴출하라라고 또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네. 막 화가 부글부글 끓을 그렇죠. 왜 행보죠. 갑자기 나가냐고 협조 안 하고. 아니 이건 염장을 질러도 유분수지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네. 그죠. 자 지금 영입들이 되고 있는데 닥터 K님 이 질문도 한번 머털도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영입하려던 나가수 PD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죠. MBC 네. PD 네. 전 PD인데 이 후보 캠프로 간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영향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 수는 없지만 김영희 PD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떤 기획이 탁월한. 이건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서 진짜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선대위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네. 지원군을 얻은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무님은요 홍보 미디어 본부장 이제 겸직하기로 했던 거 이거 내놓으란 거지라고 또 얘기를 주셨어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구마 줄기는 윤석열 후보가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머털도사가 윤 후보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네. 그냥 윤석열 후보 개인의 고유 명사로 보지 마시고요. 후보 측 그쪽 그렇죠. 정치 윤석열 선거. 후보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죠. 아우르는 아우르는 통칭하는 얘기니까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딱 맞아 떨어질 것 네.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보수 유튜브랑 조중동만 보고 민심인 줄 아는 듯 청기 누설 좀 보고 시선 집중에 출연도 하시고 해야 될 듯 스위트 LH님이 하셨는데 네. 저도 이거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했어요? 좀 근데 보수 유튜브 말고 많이 본다고는 합니다. 청기 누설을 보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많이 본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행보가 되면 유튜버나 라디오 출연도 하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곧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리겠죠. 자, JB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는 머털도사님입니다. 김준님, 그래도 화해 여지가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화해 여지는 하나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역량을 믿으면 화해의 여지가 생기겠죠. 믿으면 또 근데 아까 화해 그랬잖아요. 제출을 제가 볼 때는 취하겠죠? 불신을 넘어 이준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 불신을 넘어 거의 폐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 존재를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 내민다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복이 되는 거죠. 굴복이 됐죠. 근데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상 그건 안 합니다. 안할것 같고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린다고 자기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비유 아닙니다. 나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놓고는 화해의 여지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재평가해가지고 네, 신뢰를 하는 거가 그거밖에 화해의 없다? 유리한 길일 거라고 그밖에 생각합니다. 없다. 네.
추19님은요, 우리 머털도사님, JB님은 보수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바라는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분. 맞습니다. 요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법입니다. 저 보수든 진보든 같이 날아야 되지. 그럼요. 한쪽만 날면 기울어집니다. 네. 자, 반말님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 지금 우리 오늘 분석 얘기하는데 20대는 생각이 없는 줄 아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께 또 20대 20대 남 더하기 쉽게 하면 하면 뭐 니네들이 전략 세운다고 그대로 그냥 뭐 너는 우리가 꼭두각시냐 이런 차원인 얘기죠. 네, 반말님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또 가야크님 요거만 보시죠. 이준석 6월 선거에 지방 선거에만 관심이 있다.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한송이님 이준석은 먼 훗날 대통령감이다. 혹시 지금 행보 차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뭐 차차기 노릴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아이고 뭐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겠죠. 아까 관상신물이 되느냐 네. 들풀이 되느냐 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쉬운 길은 아니죠. 네. 그렇죠. 본인의 근데 이제 관상식물이 되어버리면 본인의 존재감은 급속히 또 하락을 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러니까 올라왔던 그 이준석 인지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해도 참 고난의 길이고 두 개 다 고난. 저걸 선택해도 고난의 길인 코너에 몰려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아주 변곡점이 지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아무튼 드네요. 수를 던졌는데요. 네.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가 정말 관심사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하겠습니다. 자, 주말 아닙니다. 내일 자꾸 시사 카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